LH가 총 운정 3지구에 47개 정도의 공동주택 부지를 지금 계획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가 9월에 10월에서 분양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나는 GTX 역세권 상관없다. 자, 그리고 교화 주민분들을 위해서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GTX 초액세를 노린다. 나는 무조건 A23블럭 혹은 민영주택을 플랜을 짜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청약 가점제 40%에 청약 추천제 60%로 공급합니다. 이 손에 쥐어있는 시세 차이 억대가 날아가는 거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 운정 신도시가 구축 아파트들도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죠.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자, 파주 운정 신도시 구축 보유자분들 1주택 갈아타기 전략이라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A23 공공분양이라든지 신규 분양주택, 조기 분양 전환 포기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것들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갈아타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주택 보유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분양권도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시분양단지 계신 분들은 특히나 중대대에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권도 2018년 12.11 대책 이후로는 청약시에 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더 하게 되면 3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플랜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은 1주택만 순수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을 기준으로 하고요. 파주 운정 신도시는 현재까지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인용될 10차 예상 도면은 확정된 도면이 아니고 운정 3지구 개발계획 10차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상담을 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명 한 명 세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정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약 관련 질문은 유튜브로는 리플을 남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요즘에 카페에 청약 관련 질문 답변을 드리면서 그 카페에 쌓인 그런 정보들을 링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가급적 청약 관련 질문은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운정 신도시 1주택자 대상을 한번 일단 구분을 해볼게요. 조기 분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분양 전환 대상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운정 1, 2지구 구축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교화지구 구축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 카페에서 처음에 공개해서 난리가 났었던 운정 3지구 개발계획 10차 가안입니다. 확정이 아니고요. 최초 공개했었고 지금도 저희 카페 오시면은 다운로드 가능해요. 이 원본으로요. 그냥 공개를 해놓은 상태고 오히려 지금은 이걸 너무 이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맹신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2월달 기준 2020년 2월달 기준의 토지 이용 계획도고 이번에 지금 운정 3지구 개발 계획이 10차가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이렇게 승인을 했는지 여기를 이렇게 변동을 해서 승인을 신청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직까지는 예정사항일 뿐이다.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다들 관심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민영주택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민영주택이 안 나올 수는 없고 국민주택과 섞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주택자 보유분들이 이쪽에 들어갔을 때는 민영주택이 어디가 나오는지를 포인트로 보셔라.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확정이란 게 아니라 이 근처에 민영주택이 하나라도 생길 테니까 거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정 3지구 개발 계획은 약 4만여 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 10만 명 계획 세대예요. 하지만 지금 8차, 9차, 10차 이렇게 개변이 이루어지면서 개발 계획 변경을 개변이라고 했습니다. 개변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대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4만여 세대보다 한 2천 세대에서 3천 세대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한 4만 2천, 4만 3천 세대 되지 않을까. 이건 LH만 알고 있겠지만 훗날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변을 통해서 예정 세대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정 3지구 개발 계획은 2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운정 3지구 개발 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진입 단계고요. 그리고 3지구 최종 완료 3단계 마무리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비공개로 야금야금 언론에만 나오거나 토지만 따로 매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LH도 이제 여기 토지를 매각해야 됩니다. LH가 총 운정 3지구에 47개 정도의 공동주택 부지를 지금 계획을 해놨는데 13개 정도가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판매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 LH 판매를 해야 됩니다. 토지 매각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건설사들이 입찰하게 해서 토지를 판매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8월 안에 나올 수도 있고 9월에는 적어도 나오지 않을까. 진짜 늦어도 10월에는 굳이 공개 LH 토지 매각 정보를 안내 자료를 배포 안 하더라도 요런데 매각 정보들이 어디 나오게 되면 거기에 토지 이용 계획도가 공개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에 내가 민영주택, 1주택자 분들은 민영주택을 많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운정 3지구 개발계획 10차는 곧 발표됩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월 전엔 나오고요.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주택자, 이 얘기 자꾸 왜 하냐면 1주택자 분들이 지금 가장 생각하는 게 운정 3지구 개발계획 10차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개발계획 10차가 요 정도 선에서는 거의 뭐 아예 우리가 개발계획 10차를 발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LH가 토지 매각 자료 이런 토지 매각을 시작하면 결국엔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윤곽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가 9월에 10월에서 분양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10월에서 12월까지는 중대재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중흥 S클래스, 대박 노블랜드, 제일풍경채가 또 1, 2지구에 분양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3지구와 운정 1, 2지구의 이런 분양 예정 단지들을 일단 기억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갈아타기 포인트를 잡으시란 말씀이에요. 갈아타기 포인트는 3지구 개발 윤곽을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파크 더 테라스 하우스 모델하우스도 가보시고 중흥 S클래스 대박 노블랜드 제일풍경채도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갈아타는 거는 운정 3지구 GTX 역세권 민영주택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겠죠. 분양가도 여기가 싸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GTX 역세권 상관없다. 뭐 집값 뭐 대장주 이런 거 관심 전혀 없다. 실거주 좋고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을 천천히 기대하면서 그냥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다. 중대 제로 준비하세요. 중흥, 대방, 제일풍경채가 올 하반기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정확한 위치는 이 카페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지도로 다 표시해 놓고 그 계획 세대수라든지 예정 세대 그리고 분양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들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장점은 GTX 역세권 민영 여부와 상관없이 운정 3지구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력이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럽다. 3지구 GTX 초액세 민영주택이 1군 브랜드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분양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고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청약 자체도 당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GTX 초액세권 민영은 당첨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갈아탈 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곳으로 안정적으로 신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아파트 부지 다 장점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거주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화 주민분들을 위해서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화 주민분들의 특징이 교화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화지구가 운정신도시의 교화지구가 녹지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용하고 살기 쾌적합니다. 그래서 교화신도시 주민분들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교화에 계속 있고 싶다. 그러면 전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정신도시 709의 A35블럭 공동주택을 한번 주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가 토지이용 계획도상으로는 교화지구에 속하지는 않지만 운정신도시 3지구 709 마지막 분양 22년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상이 돼요. 분양이요. 21년 후반기에 나요. 22년 예상돼요. 근데 여기가 살아남게 된다면은 교화지구랑 연접해 있으니까 교화의 그런 수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특히 이 주변이 지금 단독주택 용지니까 조용하겠죠.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인접해서는 운정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수요들이 되게 대단할 거예요. 아파트 입지 가치도 상승 여력세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교화 주민분들은 여기 A35블럭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GTX 초액세를 노린다. 나는 무조건 A23블럭 혹은 민영주택을 플랜을 짜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일반적인 기준선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조기 분양 대상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구축 보유자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파주 운정 신도시의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알아야 돼요. 기준은 파주 거주자 1순위 요건을 충족하시고 예치금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두 번째는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평형대 민영주택인데요. GTX 운정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최근에 작년에 분양을 진행했던 대박 노블랜드라든지 다 요 기준으로 민영주택을 진행을 했었어요. 자, 85제곱미터 이하 5구나 84 타입, 74 타입은 어떻게 되죠? 청약 가점제 40%에 청약 추천제 60%로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은 제외하고요. 특별공급은 특별공급대로의 조건들이 다 있죠. 청약 가점제로 가게 되면 이 40%는 당연히 무주택자가 거의 당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주택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1주택을 처분하고 다 바로 내년에 있을 청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 기준은 되겠지만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청약 가점제에는 무주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청약 추천제 60%에서는 이 60% 배당량 중에 75%는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고요. 나머지 25%는 가점제 탈락자와 함께 추천제 우선 공급 탈락자 더해서 1주택 처분 서약자를 포함해서 추첨하게 돼요. 예를 들어 드리면은 특공제외 일반 공급 400세대의 경우에는 160세대 40%는 가점제로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60% 240세대 중에 75% 여기 있는 75%는 180세대는 무주택을 우선해서 추첨을 합니다. 우선해서 추첨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60세대를 가지고 1주택 처분 서약자와 함께 재추첨을 해요.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아까 청약 가점제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이쪽으로 내려와서 추첨에 자동 포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이신 분이 떨어지면 이쪽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영주택도 사실 무주택을 위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지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요것도 60세대도 적은데 여기서 다 몰려 들어오잖아요. 몰려 들어오니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도 이렇게 1주택을 유지하면서 처분 서약을 쓰면 내가 1순위로 여기 한번 마지막 기회는 있다. 정말 내가 하늘이 주신 기회로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 확률이 낮을 뿐이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보시고 그 다음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에서는 가점제가 없어요. 가점제가 없기 때문에 대형 평형대는 다 100% 추첨제로 간다. 물론 이것도 75%는 무주택 우선이고 25%로 가지만 여기보단 낮잖아요. 여기는 25%가 아니 가점제 40%가 여기로 또 떨어져 내려오니까 섞이니까 여기가 확률이 더 높겠죠.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운정신도시 GTX 운정 역세권의 민영주택이 나올 시의 도전 포인트, 유주택자분들은 무조건 대형 평형대 민영주택을 한번 어디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1주택 처분 서약 조건으로 8호 타입 이하를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대형 평형대 100% 추첨제도로 물량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가점제가 없잖아요. 뭐 100세대다. 그러면 75세대는 물론 무주택 우선 공급 되겠지만 25세대는 위에서 8호 타입 이하는 뭐 가점제 40%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데 그게 없이 요거를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대형 평형 때는 분양가가 좀 세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8호 타입이 가장 84 타입이 가장 선호를 받잖아요. 최근에는요. 59 타입이랑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또 실수요자 입장에선 경쟁률이 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주택자들이 또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여기가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질 수도 있겠지만 1주택자 분들은 주택을 보유하면서 처분 서약으로 갈 때 이 대형 평형대를 꼭 한번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조기 분양 대상자, 난 그런 GTX 역세권 꼭 한번 가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기 분양이 뭐죠? 10년 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분양 전환을 약간 1, 2년 정도 먼저 조기 분양을 실시하는 거예요. 한빛 7단지 기준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한빛 7단지 같은 경우는 올 12월까지 조기 분양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협의회에서 내년 7월까지는 이걸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21년 11월인가요? 이때 그냥 일반 분양 전환을 받을 수도 있는 걸로, 이게 옵션이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조기 분양을 선택 안 받고 21년 11월쯤에 그냥 분양 전환을 받게 되면, 이때는 조기 분양가가 지금 싸게 나왔는데 여기는 몇천 붙어도 여기서 분양 전환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옵션이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와 상담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기 분양 전환 대상자 분들은 A23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무주택 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A23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조기 분양을 받지 않고 분양 전환을 늦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분들에 한해서는 21년 중하반기에 빠르면은, 만약에 A23 블록이 요쯤에 하는 그런 행운이 따른다면 이때 분양 신청을 하면 돼요. 분양 청약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1월이니까 만약에 A23 블록이 2021년 10월에 청약을 진행한다. 그러면 분양 전환 전에 무주택으로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다른 단지들은 7월에서부터 11월까지 아마 조기 분양 그 시점이 다를 거예요. 다 자신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따라서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정 3지구 개발 계획 발표를 보시고, 그 다음 A23이 확정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23을 노리신다면 최대한 분양 시기를 늦추셔라. 그리고 애초에 분양 전환, 조기 분양 신청을 안 하고 이렇게 몇 천만 원 붙더라도 일반 분양 전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최대한 A23을 노리시는 분들은 분양 전환에 늦추셔라.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조기 분양 가격이 지금 아주 경쟁력 있게 나왔어요. 84 타입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상담 드린 분도 2억 2천인가 그러더라고요. 84 타입이요. 근데 지금 한빛마을 9단지 파크타운 1차가 지금 6억이 넘었어요. 민영주택이지만요, 일단. 그럼 여기가 지금 84 타입이 2억 초반대로 나왔으면 지금 6억입니다. 민영주택 최신 신축 롯데게스 파크타운이죠. 이 차이가 지금 느껴지시죠? 지금 1억에서 2억은 지금 잡은 토끼예요. 그럼 아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시세 차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A23을 도전하게 되면은 이 분양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23으로 이 시세 차익을 포기하느냐? 저는 이거 쉽게 판단하지 않고 천천히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 장면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영주택도 1주택자가 처분 서약 조건으로 가면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될 놈 되리라고, 속된 말로 될 사람은 된다 그러잖아요.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1순위에는 껴준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조기 분양 전환 대상자분들은 요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분양을 포기하고 A23에 도전하느냐? 분양 전환 후에 민영주택 1주택 취약사업은 8호 타입 이하의 60% 추첨제로 가느냐, 아니면 대형 평수 100%로 한번 도전하느냐. 여기는 좀 분양가가 세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으셔야 되죠. 자, 분양을 포기하고 A23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손에 잡은 시세 억대 차익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거 저는 웬만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한번 대화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진짜 내가 여기 당첨될 확률이 높다, 공공분양으로 확정됐다, 그리고 나는 이거 무조건 당첨된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막 1,5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포기해도 값어치가 있겠죠. 물론 100% 당첨은 아니지만 당첨 확률이 높다면요. 근데 청약 납입 금액이 어정쩡하다, 1,000만 원도 안 되고, 그리고 특공도 많이 써버렸다, 특공 자격도 안 되고, 청약 납입 금액이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선이라면, 이 손에 쥐어있는 시세 차이 억대가 날아가는 거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어요. 이 500에서 납입 금액 600은 당첨 확률이 일반 공급분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을 때, 분양 포기했는데 A23도 떨어지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항상 생각해 보시고요. 대형 평수 100% 추첨제로 갔을 때도 높은 분양가가 예상돼요.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A23 블록은 전매 제한이나 의무 거주 기간이 좀 길 거란 말이죠.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분양을 포기하면 GTX 역세권 민영주택도 넣을 수 있고 공분 A23도 넣기 때문에 무주택자 1순위로 당첨 확률은 높아지게 되겠죠.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는 확률이 낮죠. 하지만 여기는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게 맞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거는 정말 확신과 어떤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 나 잠이 안 올 것 같다. 이 시세 차익 이때 이거 분양 전환 받았으면 2억 3천, 2억 4천이면 최소 4억 뭐 이렇게는 갈 거 아닙니까, 금방. 그러면 이 가격은 특히나 5년을 거주했으면 양도소득세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A23블록은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시세 차익은 손에 거머쥘 수가 있겠죠. GTX 초액세 민영이 나올 시에는 8호 이하 타입은 60% 추첨제, 대형 평형 때 100% 추첨제에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대 구성원이 다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이쪽은요. 이쪽은 1주택 처분사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거 정말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분양 전환가가 잘 나왔으니까 이거를 포기하면서 A23으로 가는 거는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민영으로 가도 무주택자니까 1순위로 뭐 먼저 추첨이든 가점제든 신청이 되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1, 2억 시세 차익을 가져가면서도 여기 지금 1주택 처분 서약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여기에 당첨 확률이 70%라고 한다면 여기에 당첨 확률은 뭐 10%라고 치자고요. 10%가 안 되는 뭐 한 9%라고 치더라도 둘 다 100%가 아니라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가 70%인데 확률은 70%인데 내가 떨어지면 나는 30%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당첨 가능성이 10% 미만 뭐 5%, 7, 8%여도 내가 당첨이 됐다. 그럼 100%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시분양단지든 구축 보유자 입장입니다. 지금 분양권 중대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타깝게도 없어요. 지금 1주택만 보유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운정신도시에 지금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 분양권 이런 거 없다. 그리고 무조건 운정 3지구 GTX 초액세 나 여기 무조건 도전할 거다. 그리고 여기 옮겨 타야 된다. 확신이 있다. 그러면 3지구 개발계획 발표 보시고요. 주택 처분하셔야 됩니다. 주택 처분하시고 현재 보유주택을 처분을 하시는데 전세로 전환하시고 그냥 거기 실거주 하세요. 자기가 세입자가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업소에 그냥 나 여기 더 살 건데 그냥 집은 내놓겠다. 이 기준으로 그냥 매도를 하세요. 물론 이랬을 경우에는 좀 집이 잘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2년 거주를 확보하시고 또 임대차 3법이 적용되니까 플러스 2년이잖아요. 4년 전세로 지내면서 2023년까지 있는 단계적인 개발 보시면서 민영주택 청약 1순위를 요건을 맞추는 거죠. 전세대 구성원들이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청약통장 1년, 납입 1년, 그리고 파주 1년 이상 거주해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하세요.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 이제 민영주택에 도전을 하시는 거죠. 공공분양은 A23블록은 안 된다고 보세요. 공공분양은 무주택 플러스 3년이 된 사람들을 우선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하신다고 해도 동시분양단지든지 구축아파트 1주택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금 23블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신 민영주택에 무주택이 되기 때문에 1순위 요건을 갖춘다면 아까 보셨듯이 1주택 처분 서약 필요 없이 무주택이니까 민영주택에 그 추첨제에는 도전하겠죠. 8호 타입 이하는 60% 추첨제에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대형 평수는 100% 추첨제에 도전해서 제일 먼저 추첨을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요. 자신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조건 운정 3지구 GTX 초액세에 난 무조건 당첨되고 싶다. 너무 갈망이 심하면 이쪽으로 하시라는 거고 지금 운정 신도시가 구축 아파트들도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죠. 풍기 현상을 빚고 있고 조금씩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역세권 위주로 예정단지인다. 그것도 예정이지만 시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금 집의 시세 상승을 좀 어느 정도 느끼면서 안정적으로 GTX 역세권 민영 주택에 도전하겠다. 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확률은 낮더라도 아까 조기분양단지 주민분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8호 타입 이하의 민영주택 60% 추첨제를 도전하시고요. 1주택 처분 서약 조건에 들어갑니다. 대형 평형대가 나온다면 민영주택은 대형 평형대가 나오잖아요. 100% 추첨제에
도전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운정 신도시 그 1주택 보유분들 중에 가정이나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2번으로 가는 것이 좀 안정적이겠죠.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아예 매도 처분을 하시는 것보다는 1주택 처분 서약 조건이 당첨 확률은 낮더라도 이런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 모든 거는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파주 운정 신도시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금 23번째까지 나왔죠. 24번째 대책, 25번째, 26번째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예측 아무도 못 하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이 표에서 22년까지 했지만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한치 앞을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파주 운정 신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거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변경시킨다거나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런 변수들을 생각했을 때는 역시나 2번이 좀 안정적이겠죠? 자, 이 영상은 꼭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이거는 1주택자분들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접 대화를 해가면서 어떤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돼서 어떤 것이 현명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정답을 찾아내야 돼요. 무주택자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1대1 대화는 사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기준만 지금 현재 파주 운정 신도시의 기준과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그걸 기준으로 한 거고, 각자의 상황마다 선택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특공을 썼는지 여부,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운정 3지구 GTX 역세권의 아파트 청약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유주택자분들도 너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상실감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시고 갈아타기에 성공하시는 것을 기원드리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뽀TV 운정부동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전국 부동산 이야기들도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